네, 6주 2주차 강의를 6주 2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베이스 패키지로 지난주죠. 베이스 패키지로 우리가 그 간단한 어떤 아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보다 좀 어떻게 보면 진화된 어떤 그 그래프들이나 이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지지플랫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펍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또 소개를 제가 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바꿔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 매니플레이션하고 또 서머라이즈하고 요약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디플라이어 패키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는 NYC Flight 13이라고 해서 일단 쳐드릴 텐데 우리가 이거 한번 쳐보죠. 네. 그래서 먼저 이 그 설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DPLYR이라고 하는 디플라이어라고 있는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가 끝나시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 디플라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매니플레이션 또는 서머라이즈에 굉장히 그 특화된 어떤 패키지고 역시 헤들리 위컴이라고 하는 분이 지지플랫을 제가 설명드릴 때도 지지플랫2가 헤들리 위컴이라는 사람에 의해 개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디플라이어 패키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헤들리 위컴이 개발해 놓은 패키지고요. 지금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포함하는 패키지들의 일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디버스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유용한 이런 그 각각의 패키지들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일단은 그 이해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모든 어떤 수업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패키지 설치하시면 이런 개별적인 패키지들이 거기에 세트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용할 데이터셋도 지금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만든 명령어 이런 것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IC Flash 13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flights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flight 13을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flight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저랑 같이 deployer라고 하는 패키지를 탐험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 deploy 패키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헤들리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큰 목표는 뭐냐면 이 패키지를 만든 주요한 목적은 우리가 베이스 패키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서머라이즈 하는 기능들을 좀 더 간단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이어서 한 개의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랑 이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디플라이어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가공하거나 변형하고자 할 때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를 한번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플라이트 데이터인데 한번 볼까요? 플라이트 한번 헤드에서 불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 티블이라고 전에 그 데이터 프레임하고 좀 다릅니다. 그쵸? 뭔가 차이가 생겼죠? 가서 보시면 플라이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클래스는 TBLDF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프레임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 가지로 TBL, TBLDF 데이터 프레임 세 가지로 다 취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TBL이라는 형태로도 됩니다. 그래서 TBL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잘 보시면 지금 이렇게 헤드를 했을 때 맨 앞에 6줄의 데이터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개의 열들이 컬럼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화면에 다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19개의 열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이어부터 시작해서 열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 다 표시가 되지 않는 열들이 그 밑에 또 표시가 되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열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표시가 됐을 텐데 이 tib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tbl 포맷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줄 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화면 내에 가능한 것들만 보여주고요. 나머지 표시가 안 되는 것들은 여기 이런 식으로 arrival, delay, carrier, flight 이런 컬럼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만 표시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의 전체적인 모습만 살펴보려고 할 때에는 이게 훨씬 더 유용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보려고 할 때에 여기에 있는 19개를 다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고 나머지 컬럼 이름들은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편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TBL 포맷도 데이터 프레임처럼 똑같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했던 모든 명령어라든지 문법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플라이어를 우리가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존의 베이스 패키지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과 디플라이어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히 가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 디플라이어가 굉장히 유용한지 그리고 어떤 때에는 디플라이어를 쓸 수 있고 어떤 때는 디플라이어를 쓸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가공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번에 배웠던 ggplot과 같은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람들이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차수에 다 끝내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특정한 지금 보시면 그 연도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onth, da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 연도는 2013년도 데이터가 다일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NYC Flight 13이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어떤 뭐 공항에 비행기들이 뜨고 내린 기록들이 지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013년도 데이터만 있을 겁니다. 여기 이어에는 뭐 해봐야 무슨 별다른 게 없을 거고 1년 동안이니까 여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는 달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31일 또는 30일까지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 데이터로부터 1월 달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이스 패키지를 제가 가지고 그 강의를 했을 때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겠다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죠. 1월이 January니까 JAN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변수를 여기다가 1월달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서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플라이츠 데이터에서 플라이츠의 month 값이 1인 거 그죠? 여기다 콤마를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에 관계없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줄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제뉴얼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얼마나 되는 데이터인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데이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션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하죠. 거의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라고 할 만한 어떤 데이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3만 6,776개의 줄을 갖고 있고 19개의 칼럼에 해당하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숫자들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쉽게 얼마나 있는지 곱하기 19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죠? 639만 8,744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셋입니다. 뭐 최근에는 워낙 컴퓨터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금방 연산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정도도 뭐 진짜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다뤄온 데이터들 중에서 살펴본 데이터, 그죠? 중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었던 데이터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에 근접하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자,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플라이츠라고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써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플라이츠에서 먼스 값이 1인 거. 만약에 1월 1일 값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에다가 end 표시해주고 플라이츠의 데이 값이 1인 거. 뭐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제뉴얼리에 842개가 들어와 있고요. 아마 이거를 빼고 첫 번째 달에 대한 제뉴얼에 대한 그 1월 달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온다 그러면 다시 2만 7천 개 정도로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런 방법도 가능했죠. 똑같은 식으로 subset이라는 걸 써서 플라이츠에서 우리가 months가 1인 걸 갖고 오겠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똑같이 27,004개의 데이터를 똑같이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end 조건, or 조건을 다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디플라이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요 filter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lights라고 하는 걸 쓰시고, 그렇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months가 1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가 도움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필터 이렇게 하시면 이 디플라이에 들어있는 거죠. 예,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줄이나 경우들을 이제 추출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법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유시지나 이그젬플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법이 되어 있고요. 마치 sub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리한 오퍼레이터라고 and라든지 or 표시를 넣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동시에 추출하거나 작업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January deployer라는 뜻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걔도 이제 우리가 원래 봤던 842개 데이터 추출할 수 있고 만약에 day에 대한 조건을 빼시면 마찬가지로 그 디플라이어로 제뉴얼리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도 27,004개의 관찰값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필터라고 하는 게 이제 디플라이어에서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조건을 다른 걸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데이터 중에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이거 departure time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departure 타임이 예를 들어 뭐 500보다 큰 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줄어듭니다. 500보다 작은 애들이 한 360건 정도가 지금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아닌가요? 500건이 좀 넘게 있네요. 예. 600건 가까이가 지금 이 500이 되지 않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필터를 통해서 서세팅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디플라이어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거랑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할 텐데요.
이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른 기능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플라이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재배열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이왕 나온 김에 요걸로 해볼까 이번에는 departure delay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발이 얼마나 그 비행기 출발이 얼마나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재배열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아마 하게 되냐면 원래에서는 어떻게 했죠? 플라이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오더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플라이트 데이터에 디파처 딜레이 값을 가지고 갖고 디센딩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원래 그 디크리징이군요. 디크리징은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true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디크리징이 true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여기에 반드시 콤마를 찍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요? 242 1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일 큰 값, 디파처 딜레이 값이 제일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배열이 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가요? 예. 디파처 딜레이 값이 제일 큰 거는 1301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1137 그래서 제일 큰 값부터 작아지는 순서대로 지금 데이터들이 재배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베이스 패키지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요. 근데 요거를 똑같은 일을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그렇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도움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rrange를 보면 이렇게 용법이 나와 있죠. by 그룹도 있고 용법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descending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ascending,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디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descending이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지금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정렬을 할 대상만, 기준값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해볼까요? 예. 여기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네요. 제일 작은 값부터. 예, 그렇네요. 오름차순이 디폴트 값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디센딩이다 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겠다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일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저 중요한 건 다른 기준을 또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준으로 정렬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또 나머지 다른 기준에 맞춰 정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우리가 departure delay로 정렬을 했는데 요거 말고 arrival time으로도 같이 두 개의 기준을 정렬해 달라고 하면 여기 arrival time 있죠? 이 두 개의 기준에 따라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디폴트 값이 이제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것부터 정렬이 됐고요. 요거를 먼저 기준을 세우고 이 안에서 또 얘네들을 가지고 또 다른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정렬을 또 한 겁니다. 이게 먼저 기준이 되니까 이게 정렬이 먼저 되고 이 안에서는 이제 얘를 가지고 또 한번 정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오름차순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먼저가 되고 이 안에서 요 값이 오름차순으로 또 정렬을 한 거니까 아마 요거에 맞춰서 거의 다 정렬이 되긴 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가 정렬을 다시 하고자 할 때 여러 개의 기준을 이렇게 넣어줘서 굉장히 비교적 간단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엔드 표시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더라든지 솔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베이스 패키지에서 정렬했을 때와는 다르게 디플라이어에서는 arrange라는 함수를 써서 정렬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기다 코멘트를 달아보죠. 이거는 이제 서브세팅 하는 거였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정렬입니다. 오더링 또는 arranging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재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부분의 데이터만 이렇게 순서를 알고 있거나 위치를 알고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플라이어에서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슬라이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조각을 잘라내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플라이치 데이터에 1번부터 10번째 줄까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부터 10번째 데이터 포인트까지, 또는 뭐도 가능하냐면 100번째 데이터부터 105번째까지 줄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 그대로 100부터 105까지 6개의 데이터를 슬라이스, 잘라서 주게 되는 거예요. 전체 큰 파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 큰 파이로부터 일부 데이터만 이렇게 잘라서 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